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흥미로운 대결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지금 시대를 이끄는 기술 리더들과 역사를 바꿨던 과거의 산업 거물들, 이 둘을 한번 붙여보는 거죠. 다리오, 데미스, 일론, 마크, 그리고 샘. 어떠세요? 굳이 성을 말하지 않아도 누군지 다들 아시겠죠? 네, 바로 지금 인공지능 AI 시대를 쥐락펴락하는 가장 중요한 5명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새로운 록펠러가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AI 혁명을 이끄는 이 사람들이 정말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거물들과 같은 반열에 오를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자,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잘 나가는 AI 5인방을 보고 그 다음엔 역사의 거인들과 비교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 거물들만의 성공 법칙은 뭔지, 마지막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AI 파워 5인방부터 만나보시죠. 지금 AI의 미래를,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뭐 다들 아시는 얼굴들이죠. 챗 GPT로 세상을 놀라게 한 오픈 AI의 샘 알트만,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구글 AI를 이끄는 데미스 허사비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일론 머스크와 마크 저커버그까지.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회사에서 AI 기술의 최전선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향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문장 보세요. 이 5명이 서구 문명의 운명을 쥐고 있다. 좀 과장된 표현 아니냐고요? 글쎄요. AI가 군사,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보면 이게 꼭 과장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심지어 AI가 인류를 끝낼 수도 있다는 공포까지 나오는 마당이니까요. 이 사람들 손에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 쥐어져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자, 그럼 이제 시간을 좀 돌려서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이 AI 거물들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기준점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진짜 거물들이 그 기준점이 되어줄 겁니다. 우리가 거물, 영어로 타이쿤이라고 부를 때 이게 그냥 발명가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거죠. 새로운 기술을 대중에게 쫙 퍼뜨려서 사회 전체를 뒤바꿔 놓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가 거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완벽한 예시가 바로 헨리 포드입니다. 이코노미스트의 평가를 한번 보세요. 1917년에 미국 도로의 자동차의 40% 이상이 모델 T였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포드는 그냥 자동차를 만든 게 아니라 자동차의 대중화 시대를 열어버린 거죠. 이 압도적인 점유율, 이게 바로 거물의 힘입니다. 그의 힘은 여기서도 드러나는데요. 바로 고용 규모입니다. 1925년에 포드 자동차 회사 직원 수가요, 미국 전체 인구의 0.15%나 됐대요. 상상이 가시나요? 한 회사가 나라 전체 고용 시장을 쥐고 흔들었던 겁니다. 정말 엄청난 스케일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해 볼 시간입니다. 판을 깔았으니 선수들을 올려봐야겠죠? 과연 우리 AI 5인방은 헨리 포드 같은 역사적인 거물들 앞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까요? 먼저 돈, 부의 기준부터 볼까요? 석유왕 존 D 록펠러. 이 사람의 재산이 전성기 때 미국 전체 GDP의 무려 1.5%에 달했다고 합니다. 와, 한 사람의 재산이 나라 경제의 1.5%라니? 이게 바로 거물의 재력, 우리가 비교할 기준점입니다. 자, 그럼 한번 직접 붙여보죠. 헨리 포드 대 샘 알트만. 이 표를 보면 사실 게임이 안 되죠. 기업 통제력, 포드는 거의 황제였어요. 샘 알트만은 이사회의 눈치를 봐야 하고요. 직원 규모? 비교가 안 되죠. 수익성? 포드는 돈을 긁어 모았지만 오픈 AI는 아직 적자입니다. 사회적 영향력도 아직은 포드에 비할 바가 아니죠. 이코노미스트가 실제로 순위를 매겨봤더니 결과는 이렇습니다. 헨리 포드가 압도적인 1위. 그에 비해 AI 리더 중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그나마 8위로 가장 높고요. 샘 알트만은 저기 하위권에 있네요. 결론은 명확하죠? 지금으로서는 AI 리더들이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물론 이들도 대단하지만 역사적인 거인들과 비교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아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죠? 이 역사적인 거물들에게는 시대를 뛰어넘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이제 누가 더 세냐는 식의 비교는 잠시 접어두고요. 이 거물들에 관통하는 어떤 성공 공식 같은 게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 공식이 뭐냐?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이할 것. 둘째, 위험을 초래할 것. 셋째, 국가와 충돌할 것. 어떠세요? 좀 뜻밖이죠? 마치 거물이 되기 위한 비밀 지침서 같은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 기이하라. 옛날 거물들 보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저승의 영혼이랑 대화했다는 사람도 있고 사업 결정을 점성술사한테 물어봤다는 사람도 있었죠. 이렇게 보니까 요즘 일론 머스크가 하는 엉뚱한 짓이나 마크 저커버그의 그 로봇 같은 모습이 뭐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도 않네요. 거물들의 전통이었던 거죠. 두 번째 법칙은 위험을 초래하라입니다. 새로운 기술은요, 늘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줬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저렇게 빠른 기차를 타면 사람이 못 견딜 거야 라고 무서워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AI 때문에 일자리가 다 사라질 거야, AI가 인류를 멸망시킬지도 몰라 하고 걱정하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죠. 이 패턴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국가와 충돌하라. 자, 한 개인의 힘이 너무 막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국가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건 뭐 거의 필연적인 수순입니다. 로펠로의 스탠더드 오일이 쪼개지고 JP 모건 같은 금융 거물들을 견제하려고 연준이 생겨나고 가까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 소송으로 회사가 쪼개질 뻔했던 것처럼 역사는 이 충돌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역사적 교훈들, 이걸 바탕으로 AI 혁명의 미래, 그리고 진짜 AI 거물의 등장을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거요. 자본주의 역사에서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날 때는요, 그냥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같은 추상적인 힘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개인, 거의 독재자 같은 그런 인물들이 나타나서 경제 전체를 쥐고 흔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의 패턴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진짜 AI 거물? 그러니까 AI 시대의 헨리 포드나 록펠러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걸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5인방이 아니라 전혀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그 자리는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